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수학 문제풀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문제풀이는요, 6학년 2학기입니다. 6학년 2학기 비례식과 비례배분 1, 2차 시를 한 번에 나누었습니다. 교과서는 아마 이런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천재 교과서인데요. 저희 학교 이거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 상관없는 게 비례식과 비례배분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다른 교과서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요 6학년 담임선생님이 이제 뭐 일이 있으셔가지고서 제가 며칠 정도 요 반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즐겁게 놀다가 수학을 다루게 된 거예요. 교과서를 가지고서. 근데 수학책 한번 끝내보자 했는데 이거 이제 끝내서 이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정말 몇 번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수업을 이제 많이 했죠.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하루에 뭐 많이 나갔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도 모르겠대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을 저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수학 6학년 2학기 비례식과 비례배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랜만에 수학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말도 됐고 날씨도 쌀쌀하고 이제 저 수학의 계절이 다가왔죠. 그 수학 익힘책 또 이제 수학책이 있는데 수학책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변했고 이제 각 출판사마다 수학책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저희 학교 6학년 학생들이 쓴 수학책은 천재 교과서네요. 한대희 씨가 쓴 천재 교과서 건데 아마 이걸 토대로 일단은 이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구간은 비례식과 비례배분이에요. 요게 이제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문제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시를 이제 한번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생들이요. 그럼 비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제 화이트보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개도 하나 찾아왔네요. 어디선가? 요 책상은 아마 저희 아이가 쓰는 책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가져왔더라고요. 뜻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의 성질. 6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딱 접했을 때 아주 궁금해해요. 그리고 어색합니다. 사실은 제가 파악해 본 바에는 비의 성질은 뭐와 똑같냐면은 분수입니다. 분수. 쉽게 말해서 분수가 안 되면은 비의 성질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수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하면은 이게 잘 안 좋으시네요. 설명하면 바로 되겠죠? 그렇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고 그냥 평소처럼 화장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잘 지워지죠? 그런 것도 아니네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란색 페인트통 2병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페인트통 3병이 있어요. 자, 이거를
비례식으로 쓰면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례식은 순서입니다. 순서. 쉽게 말해서 순서.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파란색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노란색 몇 병이었습니까? 2병이었죠? 파란색은 3병. 이거를 만약에 어기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먼저 왔으면은 노란색을 개수를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파란색이 왔으면은 그 다음 차례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밑에 게 아래로 간다. 그렇죠? 위에 그러면 앞에 게 위로 간다. 2대 3은 3분의 2와 같습니다. 이걸 아예 그냥 머릿속에 탁 외워주세요. 지금 요 부분을 머릿속에 한번 탁 찍어주세요. 그죠? 자, 뒤에 것이 분모 아래로 가고 앞에 것이 분자로 간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례식의 성질은 끝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서를 정한다. 그리고 비례식이 분모가 된다. 분수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항과 후항이란 말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전항, 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후항이라고 합니다. 항. 그냥 쉽게 말해서 각자 모두가 항이겠죠. 항인데 앞에 것을 전항, 뒤에 것을 후항이라 합니다.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뭐 이상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례식의 성질 중에는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 사실 이쪽에 뭐가 있냐면 나누어도도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곱하여도 나누어도 그 크기는 같다. 이게 사실은 비례식 성질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한번 이것도 곱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2대 3은 앞에 전항에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2는 4죠. 3에다가 똑같은 숫자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럼 얼마 됩니까? 6이 되겠죠. 이래도 그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2대 3이나 4대 6이나 같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2, 3은 6이고 6대 이게 무슨 3 자, 곱하기 3 하면은 3, 3은 9에도 역시 크기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수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죠. 분수를 다룰 때도 2분의 1이나 4분의 2나 곱하기 2, 그렇죠? 곱하기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3에는 6분의 3이나 크기는 같았죠. 그러니까 이거나 사실은 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시간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비례식의 성질인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뭐 이제 속성반입니다. 속성반. 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까요? 하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걸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숫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거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요.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보드를 저희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잘 안 지워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네요. 자주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좀 뭔가 가로쓰기가 좀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데 단계마다 풀면 됩니다. 2.8대 1.2가 있어요. 이건 소수죠, 소수. 소수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소수를 자연수로 고쳐야겠죠. 자연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양쪽에 곱하기를 이제 해줘야겠죠. 얼마씩 곱하면 될까요?
10씩 곱하면 돼요. 10. 2.8 곱하기 10은 이제 점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28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항에다가 10을 곱했으면은 마찬가지 후항에도 이제 10을 곱해야겠죠. 아까 전에 배웠던 비례식의 법칙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요. 그럼 1.2를 점을 이동하니까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할 수 있죠. 나누기네요. 자, 나누기 얼마를 하면은 3이 되나요? 나누기 4죠. 3, 4, 10이니까요. 그죠? 3, 4, 10이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후항에다가 나누기 4를 했으니까 전항에다가 나누기 4야겠죠? 28 나누기 4. 7이죠? 7? 4, 7, 28이니까요. 7대 3입니다. 그러니까 2.8 대 1.2는 한 번 가운데다가 중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가 있는 거죠. 7대 3이 되기 위해서. 이쪽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분수도 마찬가지고 뭐 분수든 소수든 간에 몇 번을 하더라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교과서를 한번, 교과서 문제하고 외우면은 이제 익힘책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쫙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시를 한 번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노란색 페인트 2병과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 부분이 나오죠. 파란색 페인트 3병을 섞어서 초록색 페인트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난 노란색 페인트 4병과 파란색 페인트 6병을 섞어서 초록색 페인트를 만들었어. 같은 말이죠, 지금. 이제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다. 그 말이죠. 이 해성은 곱하기 2배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한별이 어떤 말 했냐. 똑같은 초록색을 만들었네. 둘이 각각 사용한 파란색 페인트 양에 대해 노란색 페인트의 양의 비율을 같을까? 같죠? 같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전에 그 설명 한번 들고 날 때만 금방 이해가 되죠? 자, 활동 1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와 혜성이가 똑같은 초록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각각 사용한 파란색 페인트에 대한 노란색 페인트 양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말은 좀 어렵게 썼는데 비율을 구하라 그 말이겠죠. 자, 하늘이와 혜성이가 각각 사용한 파란색 페인트 양에 대한 노란색 페인트 양의 비율을 구해 보시오. 쉽게 말해서 파란색 페인트에 대한, 이거면 쉽게 말해서 뒤에가 이제 파란색 페인트 와라 그 말이죠. 파란색 페인트에 대한 노란색 페인트. 그래서 이 순서도 좀 중요합니다. 이거 순서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말은 좀 어렵게 썼는데, 자, 하늘이는 2대 3이죠. 자, 비율 나타내면은 뒤에 것이 이제 아래로 가라겠죠. 분모로. 그러니까 3이고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혜성이는 4대 6이죠. 그래서 6은 아래로 써주고 앞에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 같아요. 뭐 3분의 2나 6분의 4나 얘가 이제 위아래 약분시키면 똑같은 말이겠죠. 위에서 구한 두 수의 비를 비교해 보시오.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 거를 전항, 뒤에 거를 후항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81쪽에 활동 2에 보면은 비율이 같은 두 비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2대 3과 4대 6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세요. 자, 전항. 여기 수직수 나타났네요. 자, 2가 곱하기 얼마면 되죠? 2 곱하기 2죠? 4죠? 마찬가지로 전항에다 2를 곱했으니까 후항에도 역시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자,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자, 순서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갔고, 4에다가 2를 나누니까 2가 됐고, 6에다 2를 나누니까 3이 됐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 화이트보드상 얘기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어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의 말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B의 전항과 후항이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이 같다. 그렇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b는 같다. 같다. 그 말입니다. 자, 혼자서도 척척 봅니다. 16대 10과 비율이 같은 두 개의 수직선 위에 나타나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면은 곱하거나 나누어라 그 말이죠. 같은 숫자로.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16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2. 이쪽은 나누기 2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32죠. 22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5, 8.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문제를 한번 먼저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같은 내용이니까. 자, 이때부터 조금 어렵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율로 나타내 볼까요? 왜 자연수의 비율을 하냐면은 수학은 숫자가 작은 걸 좋아합니다. 숫자가 작게. 이걸 수학이 이제 법칙이죠. 이 음료수 맛있겠네. 어떻게 만든 거예요. 주스 2.8리터에 탄산수 1.2리터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취향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주스의 양과 탄산수의 양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친구가 이제 2.8리터, 1.2리터. 어렵죠? 자, 활동 1. 주스의 양과 탄산수의 양의 비를 비율과 같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음료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스의 양과 탄산수의 양을 비교해 구해보세요. 이게 쉽게 말해서 2.8대, 그렇죠? 탄산수 1.2죠.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스가 앞에 왔으니까 주스의 양인 2.8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가 왔으니까 탄산수 1.2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비율이 같은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거죠. 여기가 이제 1.2가 들어가고 곱하기 10하고 곱하기 10 아까 다루었습니다. 이 12가 되고 12 나누기 4고 나누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2.8과 1.2를 비율로 같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은 7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점점점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통분하면 됩니다. 통분. 자, 분수 9분의 2 대 4분의 3을 비율이 같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시죠. 이게 뭐냐면 곱하고 나누고 막 해라 그 말입니다. 나누어서 어떻게든 간에 숫자를 낮춰달라 그 말입니다. 전항과 후항이 어떤 수 곱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 어떤 수의 최소 공배수입니까? 바로 9와 4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9와 4의 최소 공배수. 나누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밖에 없죠. 그럼 쉽게 말해서 두 개를 곱하라 그 말입니다. 9, 4, 36이죠. 36을 양쪽에 곱하면은 자연수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네요. 36 써주고 자, 다시 쓸게요. 9분의 2 곱하기 36이니까 나누어 떨어지고 4죠. 그죠? 8이죠. 딱 나오죠. 마찬가지로 4분의 3 곱하기 36이니까 나눠 떨어지고 9니까 9, 3, 27이죠. 그죠? 그러니까 8대 27이다. 그 말입니다. B의 전항과 후항의 최소 공배수 36을 곱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5분의 1 대 0.6을 비율이 같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봅시다 하는데 분수로 소수로 나타내기, 소수로 분수로 나타내기. 뭐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는 자기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분수로 소수로 나타내기. 자, 얘 5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은 뭐가 될까요? 1 나누기 5죠.
그러면 1이 아니라 0. 10이죠, 10. 0.2.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0.2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은 0.2. 자, 그 다음에 10을 곱해야겠죠? 본능적으로 곱해죠. 왜냐면 앞에서 했으니까, 연습했으니까 곱하기 10 딱 나와야겠죠? 그러면 2가 되고, 점이 이동하니까, 점 이동이 6이 되겠죠? 자, 2 대 6. 또 나눠야겠죠? 우리는 왜 이거를,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학은 숫자를 작게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 대 6을 내비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누기 2하면 되겠죠. 2 나누기 2니까 1이고 6 나누기 2니까 3이 됩니다. 여기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이런 과정이요. 같은 수학은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5분의 1을 건드렸는데 이번엔 0.6을 건드리는 겁니다. 0.6을 어떻게 하냐. 10분의 6이 됩니다. 0.6은 이 점이 하나가 이동하면서 0이 하나죠. 그렇죠? 이건 법칙이죠. 점이 하나 이동을 시키면서 하면서 바로 이게 6이 된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 요거 문제 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그런 것 좀 많이 동원되네요. 자, 15분의 1 대 10분의 6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야겠죠. 5와 10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5, 1, 2죠. 10이죠, 10. 그렇죠? 10. 최소 공배수 10. 양쪽에 10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그냥 쓴 겁니다. 딱딱 떨어지니까 2가 되죠. 2. 그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10은 떨어져 나가니까 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면은 자,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방식이. 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배수 구하면 되니까 얘는 만약에 이거 하다 나눗셈하다 틀릴 수 있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눗셈 좋아하는 친구는 1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0.7은 뭐가 됩니까? 10분의 7이죠? 자, 2분의 1 대 10분의 7은 써주고, 양쪽에 최소공배수 2로 1, 최소공배수 아니죠. 이게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 2, 5, 10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공배수가 10입니다. 양쪽에 10을 곱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10은 5죠. 5. 떨어지니까 5가 나고, 10분의 7 곱하기 10은 그냥 7이죠.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5 대 7입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네, 어떻습니까? 저기 얼추 이제 비례식계 비례배분 좀 알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비례식이 쭉 나오고 또 비례배분 쭉 나오는데 영상의 반응을 보고서 계속 이제 이어서 만들지 아닐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만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